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쿠버 다이빙에서 사망 사고가 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꼽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프리다이빙에 대한 위험성도 같이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프리다이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혹은 지금 프리다이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겁을 줘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재밌는 활동을 못하게 하면 제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SSI의 홈페이지에 딱 이 제목으로 누가 아티클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위험성. What are the risks of freediving and how to tackle them?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태클 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위험성에 태클을 걸면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겠죠. 잠깐만요. 네. 이게 실제로 프리다이빙이 요즘은 이 아주 새로운 취미 생활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폭발적인 프리다이빙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스쿠버 다이빙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잘못 알려져 있는 전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나는 뭐 물속에서 숨 안 쉬어도 돼. 프리다이빙으로 즐길래 해서 사람들이 짧은 시간 물속에서 아름다운 수중 세계를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어떤 스포츠라도 교육과 안전수칙의 준수로 그 위험성을 우리가 태클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꼽아놓은 게 이 교육 부재입니다. 지금 우리 바닷가에서 해루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밝은 라이트도 많이 팔립니다. 해루질 때문에 수트도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루질은 주로 프리다이빙이고요. 여기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루질에서 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그러나 이 해루질에서 난 사고는 언론에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이 해당되는 뭐 마스크, 스노클, 핀 등의 수트도 마찬가지고요. 장비를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프리다이버들에게 수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압력 평행하는 방법을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교육을 받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프리다이빙은 원래 둘이가 해야 되죠. 혼자서 그냥 들어갑니다. 이 밤에 혼자서 작살 들고 라이트 들고 물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프리다이빙 하실 분들은 주변에 있는 프리다이빙 강사분들에게 호흡법, 마스크 물 빼는 법 등등 이 장비 사용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위험한 게 바로 이 솔로 다이빙입니다. 솔로 프리다이빙입니다. 홀로 프리다이빙이요. 이건 뭐 우리가 프리다이빙 할 때 원칙은 두 분이 같이 하고요.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사람이 물속에 있을 때는 수면에 버디가 하나 꼭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의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쿠버 다이빙과 마찬가지로 프리 다이빙도 반드시
버디 시스템을 준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한계를 무시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은 레벨에 따라서 본인에게 허용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이나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돼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무시하고 이번에는 기록 세울 거야 하고 내려갔다가 기록 못 세우고 엉뚱한 기록을 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한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계를 더 초과하고 싶을 때는 다시 프로페셔널의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버디와 함께 그 프리다이빙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성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모든 스포츠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포츠든지 어떤 기록 달성하고 순위를 매기는 시합을 하는 것은 물에서는 좋지 못하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장비가요 별거 없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프리다이빙에서 하는 마스크도 프리다이빙에 최적화해서 지금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마스크 안에 공기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로우 프로파일을 쓴다든지요,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해서 그 다음에 스노클도 이렇게 물이 충분히 잘 빠지고 또 필요 없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스노클도 있을 거고요. 이 수트 반드시 입으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수트를 입게 되면 또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웨이트와 웨이트 벨트 같은 걸 차야 되겠죠. 모든 장비의 핀, 잠금 조임 장치, 버클, 스트랩 이런 것도 새 건지 아니면 마모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이빙을 시작하셔야지, 그냥 지난번 다이빙하고 그냥 넣어놨던 거 들고 가서 바로 하다가 수심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핀 스트랩이 끊어지면 참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장비의 어떤 계속 지속적인 점검, 아주 중요한 프리다이빙의 안전 요소가 됩니다. 다이빙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일기가 매우 불순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그 다이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돌발적인 기후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돌풍이 불면서 서지가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트 사고 나는 경우들이 여기 해당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심해지고 파도가 많이 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보면 오리엔테이션이 안 됩니다. 하강은 했는데 다시 입수 지점으로 이렇게 귀환하는데 크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프리다이빙 여행을 떠난다면 그날의 일기예보를 잘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다이빙도 어떤 스포츠도 내 생명을 담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리다이버들이 가끔 겪을 수 있는 게 이 탈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위를 떼어놓고요, 혹은 보트를 떼어놓고 거기서 프리다이빙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물 마시기가 곤란한 상황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이 탈수가 되게 되면요, 이게 몸에 아주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면에 떠 있을 때, 또 있다가 다이빙 하다 이걸 반복하게 되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강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준비할 수 있다면 물을 준비해서 부위나 배에 충분히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압력 평형이요. 지금 이분이 이 압력 평형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게 GIF 파일입니다. 압력상에는 귀, 중위, 그 다음에 사이너스 올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다이빙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수영장 5m에
압력 평형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내려가는 경우에 통증만 있으면 다행인데, 옛날에 귀를 한번 다쳤던 분은 고막이 워낙 얇게 돼 있어서 쉽게 고막천공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압력 평형 안 될 때는 절대로 다이빙 해서는 안 되고, 압력 평형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올해 내내 이 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빙 가서 압력 평형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는 발살바와 프렌젤을 잘 섞어서 해서 거의 압력 평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약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코를 뚫어주고 압력 평형이 잘 되게 하는 그 약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에페드린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깊은 수심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약발이 올라가면서 내 어떤 지각에 장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심의 다이빙은 약 먹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늘 걱정되는 것이, 프리다이빙을 아주 진지하게 기록을 세우고 시합에 나가고 하는 분들 중에서 공기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공기 공간 안에 미리 물을 넣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코, 귀, 사이너스에 있는 점막들은 안에 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털이 잘 움직일 수 있는 표면 활성 물질이 덮여 있습니다. 거기를 물로 씻어내 버리면 이 물질들이 쉽게 나가면서 다이빙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프리다이버들의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는 어떤 결과 보고 문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그 다음에 한 번 여행 가서 막 하루 종일 수변에 떠 있고 내일 또 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만성적인 뇌 산소 공급이 쪼그라들면서 뇌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은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기는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다. 마치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는 정도만 하지,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깊이 들어가는 시합, 오랫동안 하는 시합 이런 거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프리다이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냥 이 프리다이빙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빙 교육 받지 않고 프리다이빙 자격증 받지 않고 그냥 혼자서 프리다이빙을 즐긴다고 자꾸 잠수 시간을 늘리고 깊이 들어가고 하는 짓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